안녕하십니까. 실크로드에 표현된 소구드 복식의 교섭 사례를 발표할 김용문입니다. 먼저 소구드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실크로드에 표현된 소구드 복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벽화, 화상석각, 소구드 호인용, 소구드 직물과 문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복식에 나타난 소구드 영향을 맺은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소구드인은 중앙아시아의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 사이를 흐르는 제라프샨강 유역에 거주하던 이란계 주민입니다. 소그디아나라는 뜻은 소그인들이 사는 도시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깨끗하고 밝은 청정한 지역을 의미하며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일부가 속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 소그디아나가 있죠. 양쪽으로 시르다리아, 아무다리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키메네스조 페르시아의 하나로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점령되었고 그 후 박트리아 왕국, 대월지 쿠샨조, 사산조 페르시아, 에프탈, 돌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가장 이른 기록은 기원전 6세기 다리우스 1세 때의 베이스툰 비문입니다. 전환시대 강거국가의 조공 기록이 있고 스타인이 러프노르에서 발견한 기원전 1세기의 소구드 상업문서에 의해 소구드 상인의 왕래를 알 수 있습니다. 소구드 지역, 특히 그 사마르칸드는 동쪽으로는 천산남로 또는 북로를 거쳐서 중국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인도로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페르시아, 서북쪽으로는 유럽의 중심부로 연결되는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상호 왕래할 때 통상적으로 이곳을 경유했고 교통의 발달과 함께 여러 나라의 문물들이 자연히 이곳에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구드인들은 풍요로운 제라프샨강 유역에서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며 동서교통의 요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실크로드 상의 국제상인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구드 상인은 장사에 천부적인 감각을 지녔기 때문에 그들은 특히 감숙성의 그 돈항, 그리고 수도, 장안 등 실크로드 각지에 집단 거주지를 조성하여 일종의 그 상업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고리를 휘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대 소구드인의 그 이동 경로입니다. 문헌에 나타난 소구드 복식의 기록입니다. 부당서에는 소구드인은 모두 눈이 깊고 코가 높고 많은 수염과 브렛나루가 있으며 장부는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변발을 하였다. 왕관은 펠트로 만든 모자에 금과 보배를 장식하였고 부인은 반개로 이렇게 올리면서 검은색 건을 덮었었고 금으로 만든 꽃으로 장식하였다. 강국의 왕은 머리를 닦고 7가지 보석과 금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능, 라, 금, 수, 목면으로 옷을 해입는다. 부인은 개를 들고 검은색 건으로 가리고 장부는 짧은 머리에 금포를 입고 장피, 우루가죽이나 구유, 모직물로 만든 카페트죠. 금, 첩에 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기록에서 보면 소구드인의 가장 큰 특징인 짧은 머리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변발은 장부들도 변발을 좀 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그 돌고래 영향으로 그 헤어스타일이 변발로 바뀐 거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짧은 머리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당서에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입안에 아주 달콤한 성밀, 꿀을 넣어주고 손바닥에 악효를 바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장하여서 입으로는 항상 달콤한 말을 해서
장사할 때 아주 달콤한 말을 하고 악교에 붙은 물건처럼 손으로 돈을 쥐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호소를 배우고 장사를 잘하여 작은 이익도 다투는데 20살이 되면 다른 나라로 보내고 중국에도 오고 있다.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가지 않는 곳이 없다. 바로 이것이 소그드인의 중요한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그드인들은 페르시아를 비롯한 서아시아 일원에서 유리기구, 모직품, 보석 세공품, 향료, 약재 등을 수입해서 캐러반으로 당의 수도 장안까지 운반해 오고요. 역으로 견직물을 비롯한 당의 특산품을 서역에 전출해 가기도 했습니다. 소그드 상인들에 의한 중개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동서문물이 교류되고 호풍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그드 문자는 실크로드 무역의 통용어가 되었고요. 마니교, 조로아스트교와 실크로드를 따라서 동점한 종교의 전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중국 문화가 중앙아시아에 전파되는데도 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동점한 소그드 문화는 더욱 풍부하며 다채로워졌고요. 여러 민족과의 교류에 의한 문명의 융합 현상으로 복식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실크로드에 표현된 소그드 복식입니다. 벽화에 나타난 소그드 복식을 살펴보면은요, 우선 그 아프라시아 벽화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사마르칸드 교회에 있죠. 1965년 러시아 고고학자 알바움 등에 의해서 발굴이 이루어졌고 벽화의 제작 시기는 7세기 중엽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벽에 인물이 입고 있는 의복 차판 아래 부분에 16행의 소그드 문자를 해독한 결과 왕의 이름이 바르흐만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아프라시아 국립역사박물관 1층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제가 2004년과 2010년 두 번 답사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2010년에는 더 많이 훼손되어서 부분적으로 채색이 떨어지고 윤곽선이 흐려졌지만 발견 당시 제작된 모사도는 선명하여 복식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서벽에 바르만 왕에게 친서나 선물을 가지고 온 사신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돌궐과 차치와 고구려 사신 사이에 뒤를 돌아보고 있는 소그드인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발령포를 입고 허리에 대를 두르고 손수건을 매달고 있습니다. 소그드 복식의 색상이 주로 빨강색하고 녹색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흰색의 포를 입고 있는데요. 흰색은 소그드 조상들이 신부의 색상으로 사용하던 신성한 색입니다. 아프라시아 벽화를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입구에서 바라보면 맞은편에 서쪽에 사신들이 벽화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 또 북쪽에 입구 쪽에 있는 동쪽의 벽화입니다. 서쪽 벽화에서 지금 소그드인으로 보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있죠. 그리고 옆에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는 사람은 돌궐 사신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달령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이렇게 벌령을 입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우리 한국의 고구려에서 온 사신으로 추정되는 2명이 아프라시아 벽화의 일부 인물들의 용모, 의복, 장신구에서 6세기부터 8세기까지 돌궐과 소그드 물질 문화의 공통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그드 복식과 용모의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6세기 중앙아시아에 돌궐이 출현하였을 때 소그드 지배자들만 돌궐의 풍습을 따라서 긴 변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그드 의복의 특징은 깃과 소매 끝부분에 다양한 금직물 선장식을 사용하는데 포가 몸에 꼭 맞으면서 단추로 여며 입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그드인이 아케메네스 왕조 때 이미 단추로 여며 입었고 산지, 타지 어린이 옷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스러운 불을 더럽히지 않도록 쓰는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사마르칸트 유적에서 출토된 납골기의 인물도 착수장포에 파담을 착용하고 있고요. 현재 불을 다루는 사제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2명의 소그드인이 있는데요. 1명과 2명이
둘 다 지금 파담을 쓰고 있고요. 짧은 머리이고 이 사람은 또 이제 머리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달령포에 선장식이 둘러져 있죠. 여기도 있고 밑단은 있고 그리고 활을 신고 있습니다. 파담을 착용한 모습이고요. 이게 납골기에 그 파담을 쓰고 있는 인물의 모습이고 현재 불을 다루고 있는 사제도 마스크 파담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판지겐트 벽화입니다. 판지겐트 벽화에는 그 상인이 거주했던 그 집의 그 장식 벽화인데요. 연구자에 의해서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는 복원도입니다. 사마르칸트 동편 68km 제라프샨강 상류에 있는 소그드인들의 고도로 5세기에 창건돼서 780년경에 폐허가 된 중세 초기 유적이죠. 도시 유적인데 여기에서 많은 그 소그드인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010년 에르미타시 미술관에 전시된 판지겐트 벽화 복식을 조사하였는데 러스텀의 업적에 관한 상태가 좋은 벽화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물들은 머리를 닦거나 각이 진 모양이었고요. 펠트로 만든 참정모를 쓰고 견직물포, 폭 좁은 바지, 긴 가죽장화, 허리에 대 등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7, 8세기 서벽의 두 남자는 관을 쓰고 긴 달령포를 입었고요. 8세기 벽화에 그려진 남자는 선장식을 한 벌령포, 그리고 향연도의 오른쪽 세 남자는 문양이 화려한 달령포, 왼쪽의 두 남자는 연주문이나 빨간 선장식이 있는 벌령포를 몸에 꼭 맞게 입고 있었습니다. 벌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양복의 그 자켓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내지 4세기 호탄의 테라코타에서 처음 확인이 되고 돌궐에 의해 유라시아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벌령은 소그드 복식은 워낙 달령인데 돌궐의 영향을 받아서 벌령이 혼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르미타시 미술관의 벽화, 판지겐트 벽화입니다. 몸에 꼭 맞는 이렇게 옷을 착용하고 있는 기능적인 면을 볼 수가 있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카락을 가닥가닥 따서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연도의 남자인데요. 이렇게 앞중심이거나 깃 부분, 그리고 이렇게 커프스 부분, 바지 밑단까지 화려한 연주 문양의 금직물로 선장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붉은색 옷을 즐겨 입으면서 착수로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판지겐트는 붉은색 옷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입니다. 왕관을 쓰고 있고 이렇게 트리밍이 선장식이 이렇게 어깨까지 내려오고 있고 대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게 약간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벌령처럼 벌어지려고 하면서 이렇게 교령으로 겹쳐 입고 있는 옷입니다. 워낙 그 소구두의 복식은 앞에 중심선에서 만나는 대금형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교령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쿠차의 키질 천불동 14아굴 천정벽화 그 동쪽에 있는 마벽 용왕 본생도인데요. 여기에 2명의 소그드 남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 명은 흰색의 참정모를 쓰고 있고요. 둘 다 이렇게 벌령의 상의를 입고 있고 소매가 역시 좁습니다. 허리에는 대를 두르고 있습니다. 한 명은 모자를 쓰지 않아서 그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굴 현정 벽화에도 6, 7세기에 그 석가모니가 전생에 소구드 상인이었다는 그 보시 이야기의 벽화가 있는데요. 한 명은 2명 다 이렇게 흰색의 첨정모를 쓰고 있는데 포의 색깔이 다르죠? 네. 그래서 특히 흰색의 그 착수 장포에는 깃 부분과 이렇게 앞중심, 그 옆트임에다가 갈색 선장식을 한 것을 잘 볼 수 있고요.
폭이 좁은 바지와 장화를 신은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구드 상인들은 대부분 흰색의 첨정모를 쓰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도낭벽화입니다. 도낭벽화의 그 소구드 복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45글 당대의 45글 남벽에 그려진 호상우도도인데요. 이 신목고비한 그 도낭에 온 소구드 상인들이 도적을 만나가지고 지금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비단과 돈주머니를 내려놓고 좀 애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식을 보시게 되면 뾰족한 모자, 그리고 둥근 기세, 소매가 좀 긴 장수로 되어 있는, 그리고 포의 길이도 다른 옷과는 달리 깁니다. 이것은 이제 긴 장수의 긴 단령포. 이것도 역시 중국 복식과의 융합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낭막고굴 158굴과 159굴에도 소구드인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유마힐경 변상도죠. 유마힐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온 사절들의 복식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절을 보시게 되면 혼탈모를 쓰고 굉장히 신목고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벌령 금포를 입고 있지요. 이 혼탈모는 당대의 호복과 함께 유행했던 모자입니다. 159굴에도 역시 혼탈모를 쓰고 벌령 포를 입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소구드인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베제클릭 벽화의 소구드 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0세기 말 11세기 초로 추정이 되는 비나야 약사 변상도인데요. 소구드 상인이 용모와 그리고 그들의 그 복식을 보시게 되면은 모자를 쓰고 탁소 단령포, 그리고 바지, 장화를 신고 혁대를 두르면서 공무를 바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제클릭 29례에도 그 소구드 상인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상석각에 나타난 소구드 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구드인의 그 화상석각은 종교, 장례 습속과 가정생활 등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이 되고 있는데요. 복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는 화상석각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서 출토된 석간상을 비롯해서 이 화상석각은 시기적으로는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초반 무렵까지 중국의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고요. 많은 화상석각 중에서 붉은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청주 화상석, 주 안가묘, 그리고 사군묘, 미호박물관 소장 석간상, 수대 우홍묘를 중심으로 연희도와 앙무도, 출행도와 수렵도, 해맹도와 상담도, 제례도와 장례도 4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주말과 수당대의 소구드의 장례 풍속은 중국의 매장 형식을 받아들였으나 그들의 뼈단지 조성을 유지하였고 신, 음악, 춤, 애도하는 장면의 구조는 뼈단지에서 침상으로 변하였으며 축제나 수렵, 향연 등의 장면들이 첨가되었습니다. 우홍묘는 그 6세기 말에 석관으로서 소구드인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호박물관 수장된 석관상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데 생전에 주거 생활을 재현을 해가지고요. 헤어스타일과 의복 등이 물품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서 당시 중앙아시아인의 복직과 생활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가묘의 그 석판에 표현된 114명의 헤어스타일과 복식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단발머리가 77%인 88명, 그 중에서도 모자 쓴 사람이 20명인데 또 그 중에서도 허모라고 불리죠. 위가 좁고 평평하며 아랫부분이 넓은 모자를 쓴 사람이 13명이나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모자가 지금 허묘입니다. 허모라고 하죠.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구드 복식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돌궐 사람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를 보게 되면은 지금 벌령포는 15명, 21%, 단령포는 58명으로 79%가 입고 있어서 단령포가 벌령포보다 훨씬 많이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앙가묘에 표현된 인물의 77%가 단발머리죠. 소그드이입니다. 소그드이는 앞에 이렇게 대금형의 단령, 그럼 소매가 좁은 착수포를 입고 있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고 바지를 입고 장화를 신고 있는 그리고 허리에 반드시 대를 두르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4개의 주제 중 첫 번째 연회도와 앙무도입니다. 앙가묘의 그 야연상료도에 화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수구드 왕자 신분을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그 단발머리에 착수포 검은색 장화입니다. 흰색 모자를 허머를 쓰고 있는 사람은 살보 안가로 추정이 되고 전형적인 소그드인의 모습입니다. 춤추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묘사되고 있는 남자 13명이 모두 단발머리로 소그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홍 그 부부의 천국 그 향연도에도 생전에 그 우홍으로 보이는 남자가 표현되어 있고요. 탁수살 단령의 그 상의와 반비를 겹쳐 입고 있습니다. 시종들도 모두 단발머리, 단령포, 바지와 대를 입고 있고요. 호등물을 추는 무용인과 연주인이 그려져 있는데요. 악사들도 단발머리, 그리고 공양하는 사람들도 다 단발머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인은 특별히 여기에 더 쇼를 더 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호박물관에 있는 석관상에도 호동물을 추는 그 연주인을 포함한 13명 모두 소그드리아나 출신일 거고요. 연주인의 옷에서는 이렇게 란이 그려져 있는 란이라고 하는 그 포가 있으면은 한 층이 좀 덧대어져 있는 옷이죠. 란이 달린 수포를 발목까지 길게 그동안의 그 소그드 복식은 무릎을 넘는 정도로 이렇게 길지 않은 옷이었는데 역시 연주하는 사람들의 옷은 길고 란이 달려있는 점이 달랐습니다. 여기가 이제 허모고요. 이 사람이 이제 소그드 왕자로 추정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이제 주인들이 보이고요. 두 번째 출행도와 수렵도입니다. 모든 화상석박에 등장하는 공통된 주제인데요. 앙가무에는 그 4명의 시종, 2명의 기마인물, 모두 6명 모두 단발머리이고요. 착수 단령포의 허리띠입니다. 그 기마인 중 한 명이 연주문 허리띠를 두르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 우홍묘의 그 기마인 단발머리 단령포 바지인데 둥근 당식이 달린 배를 두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부는 턱대에다가 이제 주머니를 매다는 거 정도가 다른 점이죠. 이 말의 그 꼬리털을 리본으로 묶고 있는데요. 말꼬리를 묶는 그 습속은 기원전 7세기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수렵도에서 활을 쏘고 있는 김마 인물이 단말머리에다가 머리끈을 지금 날리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옷 중에 반소매 끝에 러플이 달린 반비를 입고 있는데 이 반비의 실물이 진대의 유물이 출토되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진대의 그 반비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렇게 끝에 이게 러플이 달려 있고 반비는 이제 소매가 이제 짧죠. 그리고 허리에는 이제 띠를 두르는데 이제 깊게 오른쪽으로 여며 입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호박물관에 말을 탄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모자를 쓰고 벌령포를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렵된 남자는 단령포를 입고 있고 허리에 대를 두르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렵도와 기마인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회맹도와 상담도인데요. 안가묘 그리고 미호박물관의 해맹도는 대상들이 왕래가 평안하도록 소그드와 그 돌궐이 결맹하는 모습에서 두 민족의 복식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헤어스타일을 보면 소그드는 짧은 머리, 거기에 뭐 모자, 돌궐은 모자를 쓰지 않고 긴 변발 피발인데 그 피발은 또 따쓸 수도 있죠. 그렇게 구분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가묘의 그 상회 해맹도에 말을 타고 있는 소그드인이 긴 머리의 돌고림과 반갑게 만나고 있는데요. 선장식을 한 착수 단령포에 붉은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그드 복식에 붉은색이 많이 나옵니다. 국제 화상석에 묘사된 무역상담도에는 묘주를 그 한인으로 묘사하고 묘주 앞에 소그드 상인이 공손하게 서 있습니다. 곱슬거리는 단발머리에 연주문 선장식을 한 벌령포를 입고 허리에는 대를 두르고 대 우측에 향랑과 좌측에 단검을 매달려 있는데 통좁은 바지에 끝이 뾰족한 신발을 신고 있죠. 미호박물관의 연음회맹도에는 주인과 3명의 인물이 앉아 있는데 모두 7명이죠. 좌측에 그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단발머리, 즉 소구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가묘에는 이렇게 돌궐 귀족하고 안가묘의 안가로 보여지는 사람이 둘 다 지금 옷에 뭐 이런 선장식이 강조된 거 말고는 허모, 짧은 머리, 모자, 유사한 복식을 입고 있습니다. 국제화상석에 그려진 이 사람이 바로 소구드 상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호박물관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주인으로 보여지는 거죠. 모습에서 보시면 뭐 소구드인의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 베레도와 장례도입니다. 안가묘와 우홍묘에 도로아스토교의 불을 전파하는 도상이 있습니다. 안가묘의 인면응신 제사는 긴 수염과 짧은 머리, 그 용모에서 그리고 또 밀착형 의복을 입고 있어서 소구드인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주시대부터 조로아스토교가 중국에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홍묘 1번과 9번의 그 기당 가운데에 불을 향해 좌우 대칭으로 인수조신상이 있는데 이들의 그 복식을 보면 단발머리, 단령포, 반비, 긴 숄이 등장합니다. 악사들은 대를 두르고 장화를 신고 줄무늬에 긴 숄을 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주 사군묘에 소구드 장례 습속을 보여주는 도상이 있고요. 그 하단도의 인수조신 제사도 머리에 그 관을 쓰고 관 위에 일월령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가묘, 사군묘, 우홍묘의 장면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그 소구드 복식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짧은 머리와 머리띠, 그리고 모자에는 뾰족한 탐청모, 당대에 가서 혼탈모, 그리고 위가 납작하고 아래가 더 넓은 허모, 그리고 몸에 꼭 맞는 탁수포, 발령 탁수포가 소그드의 옷인데 돌궐의 영향으로 벌령도 나타나고 또 이것을 염려있는 교령도 등장을 합니다. 폭이 좁은 바지와 주머니는 이제 뭐 상인이라든지 꼭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착용했던 것 같고요. 장화 꼭 신었죠. 그리고 화려한 색채와 동물문의 금직물을 잔반이지라고 하는데 이 금직물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그 선장식을 뒷, 소매 끝, 앞중심, 돌연, 옆트임, 어깨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장신구로는 목걸이와 팔찌, 귀걸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이렇게 짧은 단발머리, 또 짧은 머리에 머리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피지안 모자라고 하는 모자가 이제 높은데 끝이 이렇게 굽어지는 모자들도 환지겐트와 사마르칸트 유적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둥근 깃의 달령 포를 무릎 길이 정도로 이제 짧게 입었다. 딱 중심에다가 이렇게 선장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를 두르고 또 주머니를 타기도 했어요. 상인들은 부츠를 신고 있고 또 이렇게 벌령으로 대금 벌령포도 입었고요. 또 이렇게 교령으로 된 벌령포도 선장식 부분을 확대해야 했으니까 연주 문양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판지켄트 것은 앞중집, 소맨끝, 바지 밑단에 주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버클입니다. 대구라고도 하는데 판지켄트 유적에서 출토되었고요. 또 앙가묘에서 구리로 만든 대가 출토되었습니다. 소구드 유적에서 장신구가 다양하게 출토되었고요. 특히 그 달베르진 테페에서는 아주 금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장신구들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귀걸이, 구슬 장식, 팔찌, 목걸이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 가운데 구멍이 뚫어진 것을 봐서 단추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소구드 호인용에 나타난 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조무려 왕이 받아들인 호복은 흉노를 비롯한 북방 유목민족의 호복입니다. 북위 시대에 호복을 입은 도형이 다수 출토되었고요. 그 알록산의 난 755년 이후 급격한 호풍이 쇠퇴와 함께 호인용의 제작도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호복은 유목민족의 복식으로 중국 한족의 복식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당대 이전의 호복은 선비계 호복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호복은 서엽계 호복이고요. 그래서 당대의 호복은 소구드의 영향을 받은 짧은 단발머리와 머리띠, 참종모, 혼탈모 등의 호목, 탁수 달령포, 돌궐의 벌령, 그리고 접선대, 서아시아의 반비와 쇼울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당대 이전의 그 선비계 호복과는 엄연한 차이,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복식과의 융합도 보이는데요. 복도라든지 큰 소매 그리고 우임으로 입는다든지 운두가 낮은 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길이가 긴 또 우임으로 입은 벌령포들을 입은 호인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유물 자료에서 보면 6세기 후반입니다. 무용인인데 이렇게 소매 끝만 이렇게 넓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7세기에 이제 무용인 또 그리고 상인들의 모습인데요. 이제 그 벌령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포의 그 길이가 무릎 근처에서 무릎을 넘거나 아니면 무릎까지 오거나 요 정도로 굉장히 중국의 포가 넓고 발목을 덮는 길이에 비해서 활동성을 강조한 복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매도 이제 굉장히 좁아져서 이런 소매를 탁수라고 하는 것이죠. 8세기 이후에 그 당대의 그 호인용인데요. 뾰족한 모자 그대로 남아 있고요. 또 이렇게 복도라든지 이런 모자를 쓰게 되어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복식과의 융합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폭이 좁은 바지, 화의 착용이 보이고요. 앞중심에 또 화려한 금직물을 또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대 호인용을 통해서 보면 지금 여자용이 제시를 안 했지만 여자용들이 남장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한쪽 어깨를 노출해서 간편하게 입는 이런 다양한 착용법도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경 국가박물관에 전시된 호인용을 보게 되면은 6세기에서 8세기의 호인용인데요. 관리 호인용을 제외한 모든 호인용들이 폭이 좁은 바지, 착수 단령포 또는 변령포를 입고 있고요. 대를 두르고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낙타를 탄 호인용인 경우에는 호모나 복두를 쓰고 착수 단령포와 반비를 입기도 하고 주머니를 매달고 있기도 합니다. 이마호인용은 콘탈머를 비롯한 호모 복두 등 다양한 쓰개를 쓰고 있으며 착수 벌령포를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의는 어, 눈이 깊고 코가 뾰족하고 톱수염이 많은 외모로 인해 소구두인임을 알 수 있고요. 흰색 첨정모나 호모를 쓰고 대부분 무릎까지 오는 착수 벌령포와 반비, 주머니를 또 매달고 있습니다. 8세기가 되면서 관리는 관을 쓰고 대수상의와 반비를 입는 또 리를 신고 홀까지 들고 있게 됩니다. 중국 복식화되는 거죠. 신라는 복두를 쓰고 착수 벌령포를 입는 중국 복식과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소구두 직물과 문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데 장건에 의해 실크로드가 열리고 나서 중국의 견직물은 이란과 로마까지 교역되었습니다. 같은 루트에 의해 중앙아시아의 문화가 중국에 소개되었고 위진남 부조 시대 동서 간의 접촉은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모직물과 견직물의 결합에 의해 직물은 풍요로워졌고 특히 소구드와 페르시아 직물의 특징이 되었는데요. 페르시아의 금이라는 직물로 중국의 직물 산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강 지역에서 출토되며 6세기로 기록이 되는데요. 소구두이는 5세기 이후 서돌고리 지배에 들어가면서 상인으로서 각지로 진출하였습니다. 동안식이 중국의 비단의 가격은요, 로마 시장에서 황금과 같은 가격으로 교환이 되었습니다. 6세기 말까지 비단 한 필이 황금 1kg에서 4kg 가격으로 팔렸으니 그 이윤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소구드 상인들은 아무리 멀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 높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고요. 기원전 2세기 말부터 당대 말까지 실크로드 무역의 주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와 중국의 아름다운 견직물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서 매매하였고 또한 그들의 수요에 의해서 수입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대당서였기에 사마르칸트 공국은 배 짜는 기술이 특히 다른 나라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 그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특히 8세기 초 무구산에서 출토되고 있는 금직물, 잔단위지와 면직물로 만든 레이스입니다. 그 중에 24점이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문양은 쌍용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아프라시아 서벽에 그려져 있는 4명의 중국 사신이 가지고 있는 선물도 모두 비단과 관련된 물품입니다. 7세기부터 큰 문양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라시아 벽화, 판지겐트 벽화에 크고 화려한 동물 문양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면에서 완고하고 추상적인 양면성을 가진 것이 소구드 문양의 아프라시아 벽화의 문양입니다. 시무르구, 천마, 멧돼지 문양, 연주문 안에 다 있죠. 그리고 양의 사냥의 문양, 그리고 새, 그리고 사자의 문양입니다. 8세기가 되면 문양은 소구드 양식화됩니다. 소구드 견주문 문양은 큰 연주문 안에 단독 문양으로 친밀하면서도 단순화하고 추상화시킨 것이 특징인데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동물 문양을 친밀감 있게 추상화시킨 것은 그들의 상업적 목적이 가미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밝은 색상의 선명하고 화려한 동물 문양, 즉 사슴, 멧돼지 머리, 야생 염소와 리본을 목에 들은 새 문양이 특징적입니다.
소구드에서 연주 동물문 견직물이 화려했던 시기는 7세기 후반에서 8세기경입니다. 연주문은 동로마 제국에서 많이 제작이 되어 7, 8세기 유라시아 대륙에 강하게 펴져 있었고요. 소구드에 재직된 화려한 금직물을 잔다니지라고 하고요. 이런 견직물들이 도낭, 출판, 도란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아스타나에서 출토된 6세기 말 호황금은 정금으로 따진 거고요. 이런 7세기 소구드의 위금은 능직으로 땄는데 연주 농문금, 저두 연주문금, 연주 조문금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잔다니지의 연구는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7세기 후반경의 그 아스타나와 무구산, 쇼쇼잉에서 출토된 견직물을 잔다니지 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룹은 잔다니지 2라고 해서 8세기 후반, 그러니까 시기가 좀 더 늦죠. 9세기까지의 그 도낭 130굴과 북쪽의 그 코카서스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카프카즈에 출토된 모자라든지 발타에 출토된 카프탄 이런 것들이 다 잔다니지 2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세기 무구산에서 출토된 면직물과 면으로 짠 레이스 그리고 옥감, 조각입니다. 직물의 재직 방법 및 동서 각지형의 문양은 실크로드에 의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실크로드는 직물의 교육뿐 아니라 새로운 직조 기술을 만들어낸 길이었는데요. 중국의 그 견직물 직조 기술이 기원 2세기에서 3세기경 서영남도의 여러 나라를 거쳐서 3세기 말에는 서북 인도에 전해지고 4, 5세기경에는 페르시아로부터 시리아 지방까지 전파되고 6세기 중엽에는 비잔틴 제국까지 전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8세기에 위금 기법은 세계화되면서 경금 기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소구드인에 의해서 동물 문양과 위금 기법의 동점이 이루어졌고 위금 기법은 모직물과 견직물의 만남에 의해 생겨났으며 동서문물 교류의 위대한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그 호탄의 견 여왕도 단달윈릭이라고 하는 유적에서 출토된 것인데 그 왕녀의 머릿속에 있는 그 누에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실크가 전래되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전 기록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구드의 그 위금입니다. 8, 9세기에 옥소스 지방을 포함한 동이란에서 재직된 대사문금, 조문금, 천마문금, 대양문금, 멧돼지 연주문금 등인데요. 아스타나는 그 투르판의 그 유적인데 굉장히 건조해서 출토된 그 직물의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이렇게 사슴, 그리고 멧돼지, 새 문양의 가장자리에 다 연주문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유물은 오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연주문으로 둘러싸여 있는 8세기경 소구드 위금으로 만든 어린이 코트인데요. 물론 안감은 중국의 견직물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며 입은 상태를 보면 좀 좌임으로 여며 입었거든요. 소매는 좁아지고 있고 사산조 페르시아 예술의 영향도 강하게 느껴지는 문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복식에 나타난 소구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구드인들이 통일신라에 도래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당과 통일신라의 국제교역관계 및 인적 교류의 양상, 문헌 및 유물로 미뤄볼 때 이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는 소구드인들이 활약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동아시아의 사자놀이로 알려진 민속 풍습은 그 연원이 소구드인 안에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고요. 최치원의 향악자병에 나오는 속독이 소구드에서 전래한 법모의 일종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8세기 신라시대 서역에서 유래한 소구드 음악으로 추적되는 소각이 있고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서용설화,
그리고 악학개범, 처형 반복되어 그려진 처형도 소그드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신당서의 기록에 의하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머리에 두르고 주태로 장식하였고, 신라의 남자들이 머리를 잘라서 팔고 후건으로 썼다. 시장에서 모든 부녀들이 팔고 산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남자들이 짧게 자른 머리, 전발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소구드의 영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헤어스타일은 보수성이 강해서 이렇게 기르던 머리를 뚝딱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어떤 그 문화의 그 영향을 받아서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경주 월성해자에 출토된 6세기경으로 추정되는 토우는 눈이 깊고 탁수 단령포와 바지를 입고 터번을 두르고 있는데요. 시기가 6세기가 맞다면 소구둔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황성동 고분의 호인용, 용광동 고분의 문관상 등 당시 신라와 소구드 상인의 그 국내의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괴능은 신라 제38대 원성왕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입구에 서 있는 무인석상은 서역인의 용모를 하고 있고, 짧은 머리에 머리띠, 긴 단령포, 그리고 허리에 작은 주머니를 뒤에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흥덕왕의 무덤의 호인상도 비슷한 외모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흥덕왕 9년에 내려진 복식금지를 보게 되면 계층을 5계급으로 나누고 남녀별로 복식을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복에 금직물을 사용하였는데 담비, 표, 슬스레 등에 관한 금지를 통해서 9세기 통일신라의 서아시아 복식에 강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흥덕왕 무덤의 호인상, 부정동 방영 고분 모서리돌의 호인상, 둘 다 그 용모와 그 짧은 머리, 또 머리띠 공통적으로 소구드의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구정동 고분은 그 왼쪽 빛이 접힌 짧은 그 벌령포와 그 장화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지금 처형의 모습이고요. 월성해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터번을 두르고 있고, 눈이 깊고, 소매가 좁고, 물까지 오는 정도의 포를 입고 있습니다. 황성동 흰상, 구정동의 우주석에는 이렇게 벌령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괴능의 무인석상은 굉장히 힘차게 표현되어 있는데, 짧은 머리에 머리띠를 하고 뒷부분을 보시면 머리띠가 늘어져 있고, 허리 부분에 이렇게 뒤에 늘어뜨린 주머니가 보이고 있고, 코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 석가사 불국사 그 석가탑 안에서 발견된 금직물은 8세기 민교직 위금이며 용도는 주머니로 추정이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 금직물로 만든 주머니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지요. 심현호 교수가 복원한 작품입니다. 7세기 중엽 아프라시아 벽화의 그 고구려 사신, 그리고 무인석상의 복식, 그리고 8세기의 통일신라 시대 와당의 그 문양에서도 중국 각지에서 출토된 화상석강 및 소구드 그 호인형 복식과 일치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구드인의 그 도래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발표에 인용되거나 참고한 문헌입니다. 이상 실크로드에 표현된 소구드 복식의 교섭 사례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